안녕하세요. 걷는 서점입니다. 절벽 아래 여린 나무 줄기를 잡고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람 발 아래로 사금파리들이 정오의 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사금파리의 뾰족한 주둥아리에는 한때 생의 에너지를 활기차게 움직였을 짐승의 검붉은 피가 립스틱처럼 응고되어 있었습니다. 매혹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여린 나무 줄기에 움켜진 삶을 카메라는 클로즈업 하지 않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새떼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해냈습니다. 그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는 저는 더 이상 절벽에 매달린 자에게 연민을 느끼는 1인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가까이 보며 1인칭이라 여겼던 것도 값싼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속 영상은 구도를 중시하고 편집자의 시각에서 선별된 것이기에 저의 연민이 들어갈 자리는 제가 연민을 만들어낸다는 것조차도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브라운관을 사이에 두고 경관으로 바라보는 절벽, 그것이 지구상의 어느 대지이든 내 생에 그곳에 가보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으며 소록한다고 해도 절벽에 매달리는 자는 내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저는 팝콘을 먹으며 콜라를 마시며 사금파리로 추락하는 사내의 비명을 끝으로 페이드아웃 처리된 장면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되려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밀린 콩가금을 납부해야 할 일을 망각하지 말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전 손택이 쓴 타인의 고통을 읽는 것은 카메라 렌즈 밖 프레임을 떠도는 유령과의 접신을 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흰머겁게 눈을 뜨고 능지처참을 당한 몽고 왕족의 왕자 아오한 우안의 사진 한 장을 바타이오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 에로스의 눈물에 실었고, 고통의 광경을 담은 이 이미지는 평생 나를 사로잡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미 팔이 뜯겨 나가 있고 갈비뼈가 살갗을 튀어나온 왕자의 육신의 처음을 생각하건대 고귀함을 숭배하는 인척들의 환대이지 않았을까. 고귀함이 저열함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의 솜털 하나까지, 그의 입김 하나까지 사랑했던, 혹은 사랑했을 인연들의 서사는 어쩌다 그를 갈갈이 찢어야만 했던 증오, 혐오로 변했을까. 한대받지 못한 육신의 말로 그 끝을 지켜보는 저는 구경꾼의 지혜에 머물며 21세기 벽두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면을 상기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의 현장을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응시하다가 하품을 했습니다. 수전 손택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하루가 멀다고 잔인한 장면을 보는데 그것들을 볼수록 우리는 폭력에 둔감해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 멀리 떨어진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가식 떨지 마세요. 연민이라고요? 그건 너무 간단한 것 아닌가요? 당신이 누린 그 특권적 지위에서 당신과 상관없는 아주 먼 곳의 인종, 일종의 시혜의 눈빛,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당장의 연민 베풀기를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라고. 손가락 하나까지 저려오면서 마음이 절절해지는 애탐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없구나.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무기력으로 점철이 된 대하가 뭉친 어깨를 두들길 때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아주 그럴싸한 위선은 아니었을까요? 현실이 일종의 스펙터클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깜짝 놀랄 만큼 지역성을 띠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 세계의 부유한 곳, 그것도 뉴스가 오락으로 뒤바뀌어 버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극소수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습관을 보편화하고 있는 셈이다. 9.11 테러로 당시 부시 정권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책은 그 시기에 쓰여졌고 지구적 재앙을 목격하며 자본의 논리 속에서 무너진 윤리, 타락, 선과 악의 인간 본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적인 자들의 입에서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이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미지가 다시 말을 만들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신앙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가두고 전시하는 현대적인 박물관은 타인의 고통을 무덤덤하게 파도나마처럼 펼쳤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관객은 참여하고 그것을 다시 체험이라고 말하고 체험했던 장면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박제된 고통은 단단한 암석이 되어 지층 어딘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통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물질적인 것으로 단단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근대주의자들이 말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잘 숙련된 노동자가 되기 위해 책상에 앉아 밤낮없이 노트에 그 문구를 옮겨 적으며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사를 바꾸거나 수로를 바꾼 문장에 맞춰 시험을 치렀습니다. 겨우 만든 연민의 끈으로 구이역 노동자를 보고 제주도 김군을 보고 세월호를 보고 이태원을 마주했을 때 수전 손택의 말대로 우리는 현대적인 것에 구경꾼의 지를 멋지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지적인 당신이 탐미할 다음 대상은 어느 순간부터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공감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부터가 철저히 타인을 타저했던 지점이라는 것을 수전 손택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그럴싸하니까 마구잡이로 썼던 그 문구로 인해 고통의 당사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일상이 무덤덤한 사람들 무리를 피하며 자꾸만 가외로 몸을 옹성거리며 목젖을 떨게 하고 눈은 가뭇하고 입은 꼭 다물고 그러다 어금니에 씹힌 혀의 질긴 촉감이 지겹다 못해 자신의 출생서사까지 원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연민이라는 단어를 끼고 사는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감흥하고자 하는 나라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국가적 허영심, 속물근성, 강제적인 편협성, 어리석은 교육, 불안정한 운명, 불운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학이고 그 문학은 자유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여건이라고 저자는 은유를 했습니다. 인디언이라는 용어가 원주민이라는 말로 순화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살색이라는 용어가 살구색으로 바뀌는 데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젠더, 기후담론이 시대의 테이블에 올려있는 지금 프레임 밖의 고통에 감흥하려는 독서는 우둔한 짓일까요? 그런데도 수전 손택의 책이 시야를 벗어나지 않게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원을 빌기 위해 이름 없는 돌들을 쌓았던 손,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손, 십자가 아래 눈물을 흘렸던 손, 불탑을 뱅뱅 돌며 합장한 손, 그 손들이 썼던 서사의 기저에는 용어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 명이 있었습니다. 생을 잇는 명, 그래서 생명이라 부르는 것, 그것의 귀함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은 무능한 교육과 관료들이 만들어낸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탑을 쌓으며 만졌던 돌의 거친 촉감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러다 슬쩍 베인 핏물을 떠올리는 것이며 새벽의 여명이 밝아옴에 따라 집들의 불빛이 한둘 켜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수전 선택의 책을 제독하고 싶은 이유도 그 바람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의 영상 서평을 마치겠습니다.